불과 3개월 전만 해도 공기업 사원이었던 진국 씨가 집도 없이 찜질방을 전전하게 된 건 여자친구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다리 보시면요, 흰병이 생겼어요. 찜질방에 사주잖아요, 방송 비슷하게. 그 친구도 알아요. 제가 일부러 사진 찍어서 보내거든요. 라면, 찜질방 사진. 그럴 때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지켜준다고. 오늘만 버티면. 여자친구 소라 씨를 만날 날을 고대하며 오늘만 버티자, 오늘만 버티자 한 게 벌써 8개월째. 여보, 나 너무 여보 보고 싶어. 여지껏 나 때문에 힘들었었지. 여보 많이 아파서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 나 여보 지키기로 한 거 약속 지킬 테니까 나 믿고 나한테 연락 줘. 정말 사랑해. 진국 씨는 여자친구를 위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도 그만두고 44살에 세차장 막내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그에겐 소라 씨와 사랑의 결실을 맺기 위해 꼭 넘어서야만 하는 일종의 시험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영화 같잖아요. 부잣집 딸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사람이고, 자기는 삼청동에서 퓨전 일식집을 한다고. 자기는 엄마가 치과 의사라고 했거든요. 한인타운에서. 작년 6월 말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요즘 흔히 그냥 채팅 사이트에서 알게 됐죠. 난 서울에 있다. 이런 일을 한다. 뭐 하냐 했더니 자기는 지금 미국에 엄마를 만나러 왔다고. 채팅에서 만난 소라 씨는 그의 완벽한 이상형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영상 통화를 하며 가까워졌다는 두 사람. 미모의 재력가와 평범한 직장인의 만남은 태평양도 뛰어넘은 영화 같은 사랑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리고 연애를 시작한 지 한 달 만인 지난해 8월, 드디어 소라 씨가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8월 3일인 것 같아. 오빠가 지금 엄마랑 공항 가고 있다고. 우리 곧 있으면 만나겠다고. 저는 엄청 설레었죠. 그런데 갑자기 연락이 와서 엄마가 사고가 나갖고 팔 한쪽이 완전히 다 으스러졌다는 거예요. 제가 안타까웠죠. 제가 갈 수만 있었으면 가려고 했죠. 공항으로 가는 도중 소라 씨의 어머니가 큰 사고를 당했다는 겁니다. 돈을 달라는 거예요. 병원비를 한 250번 해준 것 같아요. 여기저기 빌리느라고. 그래서 좀 늦게 보냈어요. 그랬더니 보내지 말라고 막 화를 막 내더라고요. 늦게 보내니까. 네, 그랬더니 갑자기 엄마가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녀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마치 자신 때문인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는 진국 씨는 소라 씨가 어머니를 잘 보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장례비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보내주고, 나 지금 뭐 200 필요해, 300 필요해, 지금 600 필요해. 미국에 갔는데 캐시카드를 안 갖고 왔고, 크레딧 카드가 뭐 어떻게 정지를 먹어서 자기가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다고. 사랑하는 그녀를 진심으로 돕고 싶었던 진국 씨는 부모님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것도 모자라 살던 집을 정리하고 직장에 사표를 내 받은 퇴직금까지 몽땅 그녀에게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얼마 빌려주셨어요, 총? 대략 한 8,700 가까운데, 그때부터 길거리에서 잡았어요. 지금 생각나요. 밥도 맨날 못 먹고 그랬어야겠죠. 그땐 가진 것을 다 내어주고도 아깝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둘이 함께라면 모든 걸 넘어설 수 있을 것 같았답니다. 그런데 7시 반까지 온다고 했는데 문자도 확인만 하고 답장은 없네요, 지금. 야, 오늘은 꼭 좀 왔으면 좋겠어요, 사실. 근데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벌써 100번이 넘어가는 거니까. 씨를 한 번이라도 만난 적이 있으세요? 못 봤죠. 단 한 번도요? 네. 이렇게 만나자는 약속만 100번을 하고 나타나지 않은 그녀 때문에 진국 씨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천소라. 그녀는 왜 진국 씨 앞에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소라 씨를 아는 분들을 찾는다는 방송이 나간 뒤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날 방송 들은 것 중에 그 뭐죠? 남자분 피해자가 제보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아닌데 저라고 제 사진은 선생님 사진이 올라왔다고요? 네, 제 사진이거든요. 좀 막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진국 씨는 영상 통화를 하며 본 얼굴이 분명 소라 씨가 보낸 사진 속 그녀와 똑같았다고 했습니다. 우선 제가 좀 확인을 그래도 해야 돼서 그 남자분 이름이 아예 몰라요. 아예 무관해요. 저는 그 사람 상황만 지금. 게다가 우리가 알고 있던 소라 씨의 목소리와 여보, 나 너무 여보 보고 싶어. 정말 사랑해. 아예 무관해요. 저는 그 사람 상황만 지금. 그녀의 목소리는 전혀 다릅니다. 블로그도 하고 노출이 많이 돼 있었어요. 2년 전에도 어떤 남자분이 저한테 제 사진에다 돈을 뜯겼다고 전지 확인하고 싶다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어요. 확인 결과 소라 씨가 보내준 사진 대부분이 이 여성의 SNS에 공개된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도 이 사진들을 받았다는 또 다른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당시에는 시애틀에 있다고 했고요. 자기 아버지가 의사라고 했던 것까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채팅으로 처음 알게 됐다는 그녀의 이름 역시 천소라. 이 남성도 그녀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소라 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보낸 돈은 총 122만 원. 입금 계좌의 예금주는 심영자였습니다. 진국 씨에게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 통장이라며 알려준 바로 그 계좌의 이름과 같습니다. 게다가 우리 만날 거죠? 남자로서 만나보고 싶어서 그래. 나야 고맙죠. 근데 나 별로 잘난 것도 없는데. 나 살면서 누구한테 1,000원도 빚준 적이 없어.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현한 직후 만남을 미루며 돈을 요구하는 패턴도 영락없이 진국 씨의 여자친구 천소라와 똑같습니다. 100만 원만 보내줄 수 있어? 미안, 나 돈이 없어. 30만 보내줘요. 나 10만 원도 없어. 어떻게든 해줘. 나 사귈 마음 있으면요. 자기는 몇십만 원, 100만 원 되게 꼼값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전 또 오해했었죠.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안 주나? 진국 씨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일주일 만에 다시 진국 씨를 만났습니다. 라는 사람하고 연락을 하고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 분한테 이제 제보가 왔어요. 네. 주고받았던 메신저를 확인해 보니까 보냈던 사진도 일치하고요. 그래요. 참. 그냥 진짜 나이라는 그 욕밖에 안 나요. 진짜. 조심스럽게 소라 씨가 보내준 사진은 다른 사람의 사진이라 알렸습니다. 영상 통화를 하실 때 보셨던 얼굴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게 저도 막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 건지 계속 본인 얼굴을 보여주면서 통화를 했나요? 그건 아니었어요. 잠깐 보여주고 카메라를 끄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고, 여자들 뭐 화장 다 지웠는데 그걸 꼭 봐야겠냐고. 그때 한 몇 분 정도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10초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10초도 안 됐고. 불을 끄거나 항상 이 모습이 보이게끔. 최근까지도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다는 소라 씨는 그냥 궁반 이야기 Y 딱 이렇게 써서 보내더니 진국 씨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 이렇게 왔어요? 네네. 그녀 역시 궁금한 이야기 Y를 시청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녀가 꺼낸 얘기는 10시 인천으로 올 수 있냐? 네, 얼굴 보고 헤어지는. 마지막으로 기회를 줄 테니 만나자는 말이었습니다. 대체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걸까요? 지금 딱 오늘 이걸 보니까 이렇게 벌어서 먹고 연명하는 뭐 죄의식이 전혀 없는 애니까 다 돌려받아야죠. 천소라라는 이름과 목소리, 심영자라는 이름의 계좌를 쓴다는 사실만으로 그녀를 찾을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천소라 씨를 안다는 제보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린 제보자에게 소라 씨의 음성을 들려줬습니다. 여보. 맞아. 100% 맞아. 의심할 여지가 없어. 너무 똑같아서. 예전에 싸이월드에서도 이런 비슷하게 자기 사진이 아닌 거에 자기라고 올려놓으면 SNS에서 한테 접근하는
야, 너 진짜 이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는데 우리는 되게 갸우뚱했죠. 이거가 아닌데 왜 가 예쁘다라고 이런 댓글이 남기지? 이 친구고 아, 여기 네. 계신 분이 네. 계시네요. 우리가 알고 있던 사진 속 그녀와는 얼굴도 스타일도 전혀 다릅니다. 10년 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안을 저한테 했었어요. PC방 가서 채팅을 해서 남자를 만나자. 채팅을 하면서 야 우리 만나자고 하고 내가 돈 보내달라 그럴까? 막 이러면서 막 깔깔깔깔 웃고 남자 채팅 그게 걔한테 되게 컸죠.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애들한테도 연락이 끊었던 게 미국으로 가서 전신 성형을 할 거다. 그게 언제쯤이에요? 그게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우린 SNS에서 천소라 씨의 계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동생 사진만 공개돼 있는 이 SNS엔 몇 편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은 가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어쩌면 가면을 쓴 얼굴로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하루가 지나 명성과 재물을 얻는다. 자신의 삶을 가짜 인생이라 말하고 가면 쓴 얼굴에 대해 고민하는 이 글 속엔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걸까요? 그런데 낯익은 이름이 눈에 띕니다. 심영자. 이 SNS 주인의 엄마 이름이 진국 씨가 돈을 보낸 그 계좌의 이름과 같습니다. 일단 씨라고 추정이 되시네요. 떨리네요. 여기 계신 분이 씨세요. 완전 틀려요. 완전히. 네. 저 미쳤지 않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담배 피우고 싶네요. 그녀가 정말 진국 씨를 속여온 천소라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우린 그녀가 사는 곳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낯익은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소라 씨 SNS에 사진이 올라와 있던 그녀의 여동생입니다. 함께 있는 중년의 남성은 소라 씨와 많이 닮았습니다. SBS 골드나잇 얘기 많이 비면서 왔는데 씨 얘기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좀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희가 그 제보를 좀 받았어요. 소라 씨의 아버지라는 그에게 우리가 찾는 천소라 씨에 대해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 있잖아요. 나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배심성으로 그렇게 할 리가 그게 있을 수 있는 건가? 우린 그녀를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짐작을 하죠. 짐작. 정확히 어디 산다는 건 몰라도 연락 주고 받으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 현재는. 딸이 어디 사는지도 모른다는 아버지. 그의 딸은 우리가 찾던 천소라가 아닌 걸까? 그런데 우린 뜻밖의 장소에서 우연히 소라 씨 아버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경찰 수사를 대비해 작전까지 세우는 부녀. 우리에게 소라의 일에 대해 아는 게 없다고 딱 잘라 말한 것도 그 때문이었을까?
미국에 있는 소라 씨를 한국 경찰이 찾아낼 수는 없을 거라 장담하는 부녀.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딸의 그러한 행동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을 빌려주는 적극적인 가담의 행위가 있다면 형법상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적어도 딸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그냥 묵인하고 내버려뒀다면 형법상 방조라는 죄도 될 수가 있어요. 범죄를 용이하게 만들었잖아요. 어머니 통장으로 돈이 들어왔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이 여성과 가족관계에 유착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해자는 이미 충분히 학습된 경험으로 게임의 법칙을 이미 만들어뒀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페어플레이를 하면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에 자꾸 빠지도록 만드는 거죠. 진국 씨는 천소라 씨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진국 씨가 애타게 기다렸던 그녀의 가족들이 경찰을 통해 연락해 왔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건 사실이더라고요. 뭐 4년 정도 있었대요. 단 한 번도 한국에 온 적이 없었고. 진국 씨의 여자친구가 4년 만에 미국에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드디어 그녀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우리를 막아섭니다. 함정을 좀 설치해야 돼요. 우리는 굉장히 사기처럼 몰렸고 그는 완전 악마의 편지고. 우리가 방송했던 내용에 대해 불만이 많다는 그는 진국 씨가 찾던 그녀 천소라 씨의 부모님입니다. 당신이 편파적인 추천해가지고 저희가 편파적으로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나는 그렇게 봤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이들은 왜 경찰서에서 진국 씨를 보자고 한 걸까요? 제작진에게 이렇게 화를 내는 이유는 뭘까요? 그녀는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걸까요? 먼저 진국 씨를 맞은 건 그녀가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했던 소라 씨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한테 왜 그랬는지 저를 가지고 장난한 것밖에 없으니까.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하겠어요. 살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 세상에 엄마가 한 방이라도 해보는 일이겠어요, 이게. 그런데 제가 당신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합의해줄 마음은 있어요? 그걸 봐야 될 거야. 생각을 해봐야 돼. 순간 언짢은 표정을 짓는 어머니. 아니 합의할 의사도 없는데 오늘 왜 나오셨어요? 그러면 딸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에게 할 말이 정말 합의를 해달라는 말뿐일까요? 잠시 후 그녀가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토록 애를 태웠던 그녀 천소라가 드디어 진국 씨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제가 누군지 알죠?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 거야. 나 진짜 당신이랑 잘해보려고 직장까지 그만둔 거 알지? 같이 잘해보자고 그렇게까지 다 꼬드기는 다 거짓말이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너 나한테 용서 빌려왔다면서 어떤 식으로 용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잘했다고 챙겨줘야지. 그게 다야. 고개를 숙인 채 입을 다문 그녀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3건인데 이 사건 접수하기 이전부터 이미 접수가 돼 있던 것 같아요. 한 남성과 관계가 끝날 시점에 진국 씨에게 접근했고 진국 씨에게 더 이상 돈이 나오지 않자 또 다른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대체 왜 이런 걸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기억을 잘 못해요. 술에 취한 상태가 거의 많아요. 씨한테 처음에 했던 말들, 왜 이 사람하고 연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때 감정을 모르겠대요. 내가 그때 당시에 이 사람한테 돈을 주라고 할 때 내가 왜 돈이 필요했는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러더라고요. 진국 씨에게 받은 돈은 대부분 술값으로 탕진했다고 합니다. 늘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진국 씨와 나눈 이 많은 얘기들이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는 게 소라 씨 주장입니다. 그런데 그녀와 나눈 대화를 똑똑히 기억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들이 사귀고 있는 여자란 말에 대출까지 받아 3천만 원을 건넸다는 이분은 진국 씨의 어머니입니다. 그렇게 정신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돈 얘기할 때는 이렇게 확실하겠대요. 여보세요? 그러니까 예 어머님 저예요. 어머니 저 내일 모레 갈게요. 그래. 그러면서 어머니 뭐 좋아하는 거 뭐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소주만 있으면 되니까 소주 한 박스 사오면 되겠네 웃어가면 내가 그러니까 어머니 소주 10박스 사갖고 갈게요. 예쁜 말만 골라하며 마음을 빼앗아간 그녀를 어머닌 곧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서울 모셔다 제가 같이 살게요. 모시고 산다. 그 소리까지 했다고. 진짜 뻔뻔한 아가씨네 진짜. 어디 알코올 중독이요? 참말로 진짜 그 괘씸하네. 이 모든 게 다 술에 취해 한 얘기란 걸까? 그러고 보니 소라 씨를 만난 그날 그녀의 어머니는 딸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처음에 정신과 상담 치료를 좀 받았어요. 수시로 때때로 자살 충동을 일으키고 분리구나, 우울증, 조울증, 호연병 이런 문제가 있는 애예요 정신적으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저도 그것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저도 받았어요. 그러시겠죠. 이게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사건이 생긴 게 아니잖아요. 소라 씨 어머니는 소라 씨가 정신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다고 거듭 강조합니다. 우리는 석 달 전 이 가족이 나눈 대화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사기 행각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걸 강조하자는 얘기였습니다. 현재 천소라 씨는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영화 속 주인공처럼 아름다운 로맨스를 꿈꿨습니다. 아, 대리기사입니다. 예, 여기 앞에. 안녕하세요. 네, 대리 부르셨죠? 네네. 꿈에서 깨어난 뒤의 현실은 냉혹하기만 합니다. 3주 전부터 대리운전을 시작한 진국 씨. 저요. 방향을 잃은 길 위에서 그는 어디로 가야 할지 여전히 막막하기만 합니다. 지금 여기 어디로 들어오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기 총합은 동네인데 막차가 11시 30분까지인데 지금 30분이 늦어가지고. 이 어둠의 끝은 어디일까? 인생에서 길을 잘못 들어섰을 땐 어디로 돌아나가야 하는 걸까요? 사람을 절대 못 믿을 것 같아요. 이제. 얘만 잡으면 뭔가 해결되겠지 그 생각을 했는데 막상 잡고 나니까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비싼 돈 주고 인생을 다시 한번 배운 것 같아요. 진국 씨가 걸어나가는 이 길 위에서 다시 살아볼 만한 인생, 진짜 사랑이 펼쳐지길 바랍니다.